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맨 처음 이 사안 터졌을 때 사실 저는 이게 무고죄 아니냐 싶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죄 만들어 더 쉬운 아주 파렴치범처럼 보여서 악착같이 법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김보람이 변호사님,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될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한테 사실 이제 헌법상 특권이 주어지고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특권을 준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강력한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해고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정파적인 입장이 민주주의에 방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사의 특권이 언론사가 내부 구성원들을 탄압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법적으로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고요. 또 심지어는 언론사 스스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을 때는 자신들이 방어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MBC는 자신들이 타사 언론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하는 지금 특권 남용의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012년도에 발생한 일이 아직까지도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정작용이라든지 언론사에게 특권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뭐 형사 변론유지서에다가 피해자 입장에 쓸 때 뭐 개전의 정이 없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MBC 사태에서 저는 배임죄가 성립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아까 최진봉 교수님 발제에서도 좀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경영 판단 여지 사건들하고 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원래 이제 어떤 재량이 있다라면은 그러한 재량에 대해서는 배임의 성립 여부를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 굉장히 현저하고 예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그 회사가 그러니까 MBC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지금 여기 녹취록에 드러난 것처럼 어차피 소송을 걸어올 테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자까지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유로 해고를 했던 사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배임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 사유와 좀 유사한 것 같고, 그렇다면 배임죄 성립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다라면은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방송법 말씀도 하셨는데,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님은 방송 편성의 자유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그 방송 편성의 침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는 관여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법률 규정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보통 이 다른 법률에도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내부든 외부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 그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방송법 관련되는
위반 판례들이 그 한국에서 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다른 그 누구든지라는 표현들이 있는 규정들을 좀 원용해서 이 규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다면은 이 경우에도 방송법상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좀 엿보이고요. 그 다음에 녹취록상에 이제 언급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좀 이 법무실장 MBC 법무실장님이라는 분께서 외부에 있는 폴리뷰로에 MBC 내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송법상의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해당될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그 최진봉 교수님께서 노동법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4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노동법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판례들이 지금 사실은 2번 나왔기 때문에 좋은 선례로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동시에 이 방송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그 사업자 안에 있는 내부 구성원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 달리 어떤 공공의 측면에서 좀 더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업무와 달리 방송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언론의 다양성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근데 이게 노동법상 해결하자고 하면 뭐 한 4년, 뭐 6년, 7년 이렇게 가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다양성에는 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노동법상 기존에 해결했던 프로세스로 맡겨놓는다면은 사회가 완전히 퇴보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김재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 보호 규정을 사실은 행정적인 어떤 처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으려면은 굉장히 좀 구체적인 규정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언론법상에 방송법상에 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많이 넣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기관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게 사실은 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지금 갖게 되었고, 특히 2012 가합 3891 등 최근에 이제 MBC 파업 사건 그 부당 해고 사건이라든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례가 명시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그 기능에서 공공성이라든지 독립성을 언론기관 내부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파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법원에서 해석으로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방송법이라든지 또는 별도의 독립법으로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을 좀 만들어 간다면은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사실 방송통신 그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방송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지금 야당 3당이 지금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총선 이후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법안을 좀 말이 되는 법안으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나간다면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순서가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다음 마이크 잡아주시죠. 당사자로서 하실 말씀 또 청취하면서 드는 의견 또 과감하게 제안해 주실 말씀 주시죠. 제가 이제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그 해고를 딱 당하는 순간에는
제가 막 크게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슬프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느낌이어서 우리 저기 집사람하고도 서로 이렇게 약간 실소를 웃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야 도대체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랬는데, 이번에 그 녹취록이 발견이 되면서 백종문 본부장이 그 최승호와 박성재는 증거가 없음에도 우리가 해고를 했다. 소송하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받으면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요. 2심에 가서는 최승호, 박성재도 솎아낼 수 있도록 그 여러분 폴리뷰 기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사실 6명의 그 해고자들이 다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 2명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네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그 2명조차도 이제 그런 청탁을 통해서 솎아내 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라고 분노를 했는데, 참 생각을 해보면 그 해고 이후에 그 개개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은 뉴스타파에 와서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실 해고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해고되시자마자 되자마자 저희 아버님이나 이제 장모님께서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 아들이나 사위가 사회적으로 이제 방송인으로서 공적으로 해왔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해주고 계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MBC라는 그 큰 공영방송사에서 이제 아주 막 자잘하고 자세한 건 잘 모르시니까 갑자기 어떻게 자네를 그렇게 해고를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당황해 하시고 놀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찾아뵐 때마다 가끔씩 혹시 뭐 복식에 대한 뭐 기대나 뭐 전망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늘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셨거든요. 이제 그러시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자로서 또 두 분이나 이렇게 상을 치르는 그 마음이 제가 아마 MBC 안에 있었으면은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서글픔이랄까 그런 것까지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뭐 박성재 씨나 저나 이제 두 사람 문제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한균 위원장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 교수님 정리하셨던 것처럼 그 정직 당하고 인사 발령 당하고 징계 당하고 이랬던 사람들 다 합치면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결정의 과정이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무슨 누구는 뭐 어떻게 뚜렷하게 이 사람은 정말 징계할 거리가 있는 증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괘씸한 놈들이냐, 누가 우리에게 더 반대를 많이 했고 우리를 비판을 많이 했던가, 그리고 또 누가 앞으로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이 방송의 내용을 우리가 이 만들어가는 기조에 반해서 흐트려 놓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정하고, 결국 그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뭐 교육 발령을 내고 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들 그것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MBC의 방송 내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이제 PD수첩이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그 폴리비오의 편집국장이 매우 그 붕괴하면서 PD수첩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가라고 그 백종문 본부장에게 따지듯이 지적을 하니까 백종문 본부장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시사제작국장, 그러니까 PD수첩을 관할하는 국장에게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백종문 본부장은 편성제작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관할 사무도 아닌 것이죠. 관할 사무가 아니지만 내가 전화를 국장에게 해서 너 도대체 왜 이런 걸 방송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답니다. 질책을 하니까 그 국장이 저는 이런 거는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폴리뷰의 국장이라는 사람이 성소수자 문제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기한 야당의 의제다. 근데 그 야당의 의제를 도와주는 거를 MBC PD수첩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막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어떤 생각의 어떤 모든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네 세력이 권력을 오래 잡도록 하는데 방송은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이런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떠한 모든 사람들은 다 가차없이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이든 규정이든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김재홍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또 우리 해고 선배시기도 한데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앞으로 또 이제 박문진 우리 이완기 이사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아마 박문진에서도 결국 싸워도 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수적 우위로 그냥 버티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해고자들을 비롯해서 MBC 우리 구성원들도 심기일전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뭐 최소한 하여튼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 김보람이 변호사님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예, 이완기, 박문진 이사께서 다음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를 비난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녹취록 사건이 지난 1월 25일 날 한겨레 신문과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박문진 고용주 이사장을 찾아가서 긴급 이사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왜냐? 지금 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금 MBC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고용주 이사장의 답변은 그냥 좀 뜻밖이었어요. 29, 30일 날 이제 부산 워크숍을 임원들이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산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 고용주 이사장이 법을 전공하시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소에도 수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문화진흥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MBC 경영진이 어떤 태도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여러 시청자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 4일에 방문진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녹취록 사건은 MBC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자기 후배들의 목을 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슨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또는 이념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하고 동조하거나 또는 그런 이념 집단들과 같이 의기투합하거나 그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면 백종문 본부장이 김재철 전 사장을 더러운 김재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존경하거나 또는 뜻을 같이 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더러운 조폭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황폐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은 이제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이 해고사 관계가 여기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들 좀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놈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고했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법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결국은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받아주면 된다. 도피처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소송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도 또 변호사가 수십 명이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손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집행을 합니다. 이게 범죄 행위죠. 배임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도 MBC는 그 노조에서 제작 거부라든지 파업 같은 걸 했습니다. 저도 뭐 파업 과거에 좀 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일반 조합원, 평조합원을 해고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임위원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MBC 노조가 전임위원장에 의해서 집행부를 조정하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임 노조위원장이면 그냥 평조합원으로서 집회에 참여하고 조합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MBC 노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안광한 사장이나 또는 백종문 본부장, 과거에 노조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조합원이었고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공정방송에 동의를 했었고 같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임위원장이라고 해서 후견인이라고 해서 해고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 근거도 맞지 않는 거고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 아마도 윗선에서 무슨 지시가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이 사람들은 해고해야 우리 자리를 보존하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 좀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저도 인사위원회 많이 들어가 봤었습니다. 보통 인사위원회를 하려면 피징계자가 일단은 그 피징계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됩니다. 뭔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합당한 징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지금 현재 백종원 본부장의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이 두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아무런 입증 방법,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거기 인사위원들이 다 그 내부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다 공유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현 MBC 사장, 안광한 사장,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본부장은 하나의 발설자에 불과하고요. 인사위원장이었던 안광한 사장이 이 모든 문제를 조율하고 조정하고 결과를 도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 MBC가 파업을 많이 해봤지만은 파업을 해도 사실 굉장히 그 노사 간에 이제 갈등이 있죠.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진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업무 복귀하고 올라가면은 금방 이렇게 화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더 어떻게 노사 간에 이렇게 이제 화합이 되고 단결이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지금 2012년 파업은 발전이 아니고 더 아주 노사 갈등이 더 극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1996년도에도 제 기억으로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파업과 똑같이 중간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포기하고 올라갔습니다. 업무 복귀 해버렸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업무 복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7년 그 이듬해에 MBC는 아마 지상파 4개 채널 중에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7개가 MBC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도약을 했고 또 공정성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파업이라는 게 지금 회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구태다, 뭐 정치적이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갈등과 마찰을 빚음으로써 MBC가 한 단계 이렇게 더 질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회사가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참 답답하고 참 참담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치적 의도다, 그다음에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파렴치한 시도다, 선거철을 앞두고 기획된 공작이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여기 나와주셨던 최민희 의원께서 이 문제를 고발을 했는데 MBC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5일 전에 수일 전에 있었던 경찰의 내사 문제를 들고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 방송사도 아무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정치 탄압이고 이것이 불공정한 방송이지 뭐가 불공정합니까?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법무노무팀장이라고 있죠. 정재욱 씨. 이 사람이 폴리뷰에 MBC 내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고 회사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극우 매체의 그 파이프라인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본부장이 이 사람은 임원회의도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원회의에서 회사의 내밀한 정보를 갖는 사람이죠.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친 거죠. 이게 MBC에서는 이거를 사적인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 부서장들이 참석하고 본부장이 참석해가지고 프로그램에 누구 출연시키고 또 소송은 어떻게 하고 변호사는 누구로 하고 소송 전략은 어떻게 짜고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적인 대화입니까? 그것이 사적인 자리라면 MBC가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사적인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을 홍보하고 선전을 해도 이렇게 엉뚱깽뚱한 방향으로 홍보를 합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소송 비용 자료 제출을 방문진에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요구했었죠. 근데 경영진이 하는 말이 이거는 경영의 영업 비밀이다. 그래서 줄 수 없다. 근데 거기에 있는 6명의 방문진 이사들 다 동의를 해요, 거기에.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고 경영의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 매체 사람들하고 소송과 관련된 전략도 이야기하면서 소송 비용 제출하라니까 안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MBC 경영진들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MBC는 이제 채용을 경력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사원들만 채용을 하고 있어요.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지. 백종원 본부장이 인사검증한답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선 지역을 봅니다. 지역 편중 인사를 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다 봤다. 사상 검증하는 겁니다. 뭐 오겠습니까? 왜 경력 채용만 하겠습니까? 방문진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제시를 했어요. 지적을 하고. 근데도 안 됩니다. 여기 노무팀장이 나타나가지고 뭐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뭐 외주 제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2580과 관련해서 그 2580 내용이 아마도 쌍용 자동차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노무팀장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편성 본부장이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팀장이요. 거기다 외부인 박한명 씨,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을 위해서 특정인을 거론해요. 이 사람을 앞세워서 제작을 하겠다. 그 다음에 외주 제작사 어디를 하겠다. 구체적인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MBC 편성, MBC 제작을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용납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방문진이 이런 문제를 용납하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뭐 청탁과 부정거래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몇 가지 뭐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게 아까 이 김재용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여기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큰 여론을 조성해야 되고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나서야 이것이 여론이 되고 방문진에서 아무리 해봐야 몇 개 매체에 나오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방문진에 소속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방문진 이사들께 뭐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통위원회나 또는 또 방문진 이 규제기구 또 관리감독기구 이런 여기에서 이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나. 사실 대한민국의 이 제도가 선진 외국에 비해서 크게 잘못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아까 최승호 해직 PD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규정이나 법규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들 나름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해석을 안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고용주 이사장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라. 박문진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런 엉뚱깽뚱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진전이 안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적절한 의사결정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문진 이사들한테 호소가 한다면 거기 안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 계신 분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거기 계시는 분들 전부 변호사, 교수 뭐 이런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나름대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라면 MBC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양심에 따라서 또는 지식인답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찾아가는 답은 참 진짜 답이 안 보인다 하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 야당 공동주체라는 형식을 빌어서라도 정치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관심 가지지 못한 책임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짊어져서 총선 전부터 이후까지 쭉 갈 수 있는 설계로서 책임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틀을 만들었는데요. 그 틀을 구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치운동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기획단장이 좀 바로 그런 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고 해야 될지 좀 입장과 아이디어를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된다는 이한 기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지 않으면 뭐 총선 지금 각 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서 이 제안을 하고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유일하게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구가 설립된 당은 이제 정의당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당이 미방위에 그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기도 기울여주지 않고 해서 그 야당 연대를 가지고 좀 가자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해서 이제 두 당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정치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의견도 모아보고 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 길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제 몫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취록을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MBC가 지금 망가진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감증에 그 휩싸여서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각종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특혜를 지금 누리고 있죠. 뭐 광고제도, 그리고 뭐 지배구조, 여러 가지를 보면 그건 어느 기업에 보다 특혜입니다.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방송사를 특정 정치 세력과 그 세력과 가까운 어떤 집단이 독점하고 있다. 이 독점하고 있다는 그 물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그 현상을 넘어서 그 민주주의라는 그 국가 축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는 부분에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비상한 시기 분명히 맞습니다. 언론 문제에 있어서 계속 그 기울기와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누적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지금 총선 시기와 맞물려서 보더라도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법률적으로 우리 김보람이 변호사가 잘 짚어주셨지만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실현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선거제도라는 건데 이 선거제도에 편입된 어떤 수단이 미디어입니다. 방송이죠. 근데 방송이 이렇게 독과점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이걸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제도적 측면에서 분명히 아주 큰 문제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비상한 시기에 야당에서 그냥 손을 놓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표면적인,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왔던 이번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 그리고 공영방송 현상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들을 아마 저만 해도 한 30번 넘게 토론회를 하고 발제를 하고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답은 맞습니다. 답은 하나로 귀결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지배구조 개선과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의 정치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건 다 현실적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 저는 오늘도 김재용 부위원장님 특별히 제가 모신 건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견인할 수 있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박문진 이사회입니다. 저는 그 야당의 어떤 정치적 책임을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두 기관에서 야당에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데 추천을 해도 뭐합니까? 제대로 그 기관의 위상과 그 역할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두 분이 좀 직을 걸고 배수진을 쳐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그리고 무거운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토론회와 이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간곡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래야 첫 발자국을 첫걸음을 우리 야당 공동으로 뗐는데 그걸 해주셔야 두 번째 발걸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내부에서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로 많은 것들 강하게 이제 요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정된 토론자들은 다 말씀들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 발언을 당연히 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도 들어주지 않아 전달에 아쉬움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조능희 본부장이 와 계시는데요. 우리 김한균 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었고 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요구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로 자리하셔서 말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 있습니다. 조능입니다. 이제 저는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MBC 있는 사람들은 다 짐작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조에서 끊임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PD 기자를 배제해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 성과자를 양산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는 누누이 이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해고 사태 벌어졌을 때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자기들이 그런 자백 녹취록이 나와서 저희들은 뭐라 했을까요? 그게 안 맞았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순수하게 우리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는 녹취록이 나왔으면 차라리 좀 이렇게 좀 놀랐을 거죠. 아주 정확히 거기 다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MBC 본부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우려됐던 거는 맨 처음에 이 박성재, 최승호 박성재 둘이 증거 없이 해고됐다라는 게 이제 신문에 타이틀로 떴을 때 퍼득 드는 생각은 그게 아닌데 둘뿐이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에 둘이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지금 해고된 8명 해고됐는데 8명 다 무죄 나왔습니다. 무효 나왔습니다. 해고된 8명이 법원에서 지금까지 다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어요. 자기네들끼리 둘만 증거 없이 해고했다지 사실은 이렇게 다른 얘기 자리에서 녹취가 나왔다면 권성민 걔 일단 해고한 거야. 세월호 국면에서 어디다 대고 그거 해고 사유 안 되는데 걔 소송하면 또 몇 년 걸릴걸? 이런 얘기 나왔을 거고, 이상호 기자 해고했을 때도 일단 이 국면에서 걔 일단 해고해보고 이거 나중에 소송하면 또 받아주지. 그랬을 거고요. 요 4명 나머지 4명 4대2로 받아야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파업은 정당했거든요. 정당했다는 건 법원에 의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자기들끼리라도 이게 정치 파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죠. 정치 파업이라는 말이 또 나와서 문제인데, 이자들이 말하는 정치 파업은 법원에서 굉장히 6번에 걸쳐서 정당한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다,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통제하면서 심지어는 성소수자 문제를 야당과 연결시키면서 이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있었으면 이거 뚫리지 않았는데 이따위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당하게 공정방송을 위해 또 법원에서 계속 정당하다고 판결나는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치파업이라고 몰아가고, 자기네들은 하다못해 방송법에도 있는 소수를 보호하는 방송의 목적이 있잖아요. 방송법의 목적에 따라서, 방송의 사명에 따라서 성소수자 문제를 다뤘더니 그게 야당이 주장한 거와 같다. 저걸 못하게 했어야 된다. 실제로 또 전화도 걸잖아요, 이자가. 이러면서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거죠.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은 하도 노보에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서 이제 해고자뿐이 아니라요. 해고자 뒤에는 이제 해고는 큰 일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해고 뒤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 해고 다음에 정직이잖아요. 저희가 한 50여 명 정직당했는데 한 4명만 1심에서는 이겼어요. 2심, 3심에서 이제 기각되고 나머지 한 40여 명의 정직도 다 무효 나오고 있거든요. 다 무효예요. 지금 여기 발제에 나왔던
11명 빼고 나머지 한 30여 명도 지금 대법에 올라가 있는데 여태까지 무효 판결 나오고 있거든요. 정직도 큰 거잖아요. 저희 판결, 저도 정직 3번 받았는데 대번 다 무효 나왔어요. 이거 3번 다 무효 받으려면 3, 4년 걸려요. 3, 4년. 대법까지 확정되려면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조합원들에게 참, 야, 일단, 이제 그만,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지금 있는 이 50명, 배고자까지 여기도 소송하고 그러는데, 일단 징계는 피하자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예. 정직이 이렇죠. 정직 말고 부당 전보가 있어요. 전보는 이것도 소송 중이거든요. 세상에 기자, PD, 아나운서를 저는 이번에 UN 특별 조사관한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기자, PD, 아나운서를 아이스링크 관리하는 부서로 보내는, 그래놓고 저성과자를 주고 교육시키는 이런 방송사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공영방송사에. 특별조사관이 놀래갖고 저한테, 쟤는 이제 스케이트 코트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잘 안 돼서. 그랬더니 금방 아이스링크라고 고쳐주더라고요. 이러면서 저성과자를 먹이면서 해고 위협을 주는 거죠. 저는 이게 여기는 이제 언론 개혁, 방송 자유, 방송 독립 이런 테마를 갖고 야3당에서 토론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직접 거의 임명했다고 여겨지잖아요. MBC 경영진과 사장은요. 거기서 벌어지는, 공영기업에서 벌어지는 쉬운 해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노동개혁은 이런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서울노동청이나 어디 기자회견에서 이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의 본질, 일반 해고가 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천하에 말만 들면 다 아는 기자, 유명 앵커, 유명 PD, 아나운서들이 지금 다 알받으면서 교육받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에서, PD가 프로그램 제작의 현장에서, 기자가 리포트하면서 알받고 최저 성과를 받고 교육받으면 그거는 좀 열심히 하지, 리포트 잘못했냐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영업부서 이런 데 가고 아이스링크 그거 관리해야 되고 이래요. 회사 관리하는 데 가갖고 그래놓고선 이게 경영성과라고 법원을 속였죠. 그래서 가처분해서 이겼거든요. 근데 드러나잖아요. 여기에 50명에서 80명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희 노조가 조사한 50명에서 80명 찍어서 여기 녹취록에 배제했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번에 와서 프로그램 그거 좋던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배제했는데. 이렇게 정확한 증거와 자백이 있는데도 박문진과 방통위와 국회에서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해야 될 이런 기구들이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 방법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끝까지 하시죠. 예, 끝까지 하시죠. 예, 김재웅 부위원장의 마이크 쓰겠다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해직 최승우 PD께서 방통위와 박문진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냐 하고 말씀하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최선 단장께서도 방통위의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직을 걸어라, 제대로 안 되면 당신 관두하라, 그런 얘기이죠. 지금 또 우리 노조 위원장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방통위의 구조는 여러분들 잘 다 아실 것입니다. 언론 개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려우면 더 이상 제가 토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참 일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거부하고 퇴장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이게 문제이고 이 고민이고요. 저는 그래서 2014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MBC의 최고 경영자 행사장에서 만난 자리에서 그때 바로 그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였을 것입니다. 경영진으로서 대하지 말고 MBC의 구성원 선후배 관계 선배로서 대해야 화해가 되고 정상화될 것이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편파적이다는 얘기이죠. 또 다시 얘기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돼서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꼈고요.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경력직만 뽑았습니다. 심사원을 채용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까 국부 이승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했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보아서 뽑는데 그래도 노조로 가더라. 그러니까 지역도 보고 했다. 여러 가지라는 건 아까 해석하시기를 사상금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의 그 금지사항 중에 하나가 지상파 방송 전부 다일 것입니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 금지 행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도 언론도 어느 집단도 지역 갈등을,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공영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가려서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혜선 단장께서 이제 정치권 인사가 되셨나요? 저한테 공을 던지셔서 저는 작년에 한 서너 차례에 내가 직을 걸어보겠다 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과는 작았고, 하나는 공영방송 이사들 그 인선 과정이었습니다. KBS, MBC, EBS 이사와 또는 일부 사장들의 인선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단계 EBS의 사장을 고르는 데에 조금 효과를 봤을 뿐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 내용을 평가 심의하는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 자율기구라는 전제 아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가 민간 자율기구입니까? 현재 이제 대법원 판결에도 그거는 행정권을 사용하는 기구나 다름이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재하면 벌점을 주게 됐는데 그 벌점을 2배로 올리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입니다. 작년 아마도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정론을 벌려오다가 반대하다가 여권 상임위원 한 사람은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나갔고요. 그러면 이게 3대2에서 2대2가 된 것이어서 이거 막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안은 사실은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던 그 안건이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2대2로 이거 막을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보류했다가 연내를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보류했다가 후임 상임위원이 오길 기다려서 오니까 바로 지난 주말에 다수결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MBC 녹취록 사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방송평가규칙 그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깨는 것이다. 상정 자체부터 합의를 해야 성립된다. 그리고 물론 의결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해야 된다. 사회적 논란이 이렇게 많은 거를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것인데 최소한 방통위원 내부에서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했지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회장은 퇴장했습니다만 그 퇴장하는 것이 결국 방통위원직을 퇴장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참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MBC 사태에 대해서 제가 방통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3당 합동 세미나입니다. 저는 국회에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국회 미방위에 관련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여론화됐으면 문제가 됐으면 국회가 나서야 방통위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규상의 근거가 취약하면 국회가 나와서 압박해야 방통위한테 뭐뭐 조사를 뭐라고 요구해야 네, 정리 좀 수 해주시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야 3당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통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개혁 작업도 있는데요.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시정 조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대2나 3대3이나 여야 동수가 돼 있으니까 어느 일방이 강행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야 합의제가 기능합니다. 합의제가 기능하려면 여야 동수 다양성 있게 구성되지 않으면 어느 한 세력, 어느 한 집단 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 합의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허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입법, 법률 개정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발제하신 최진봉 교수 짧게 덧붙일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제 물론 김주영 부위원장님이나 이완 기사님 계셔서 아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서로 지금 공 떠넘기 하듯이 정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이런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은 힘이나마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결국은 여론화되고 그 여론이 정치권 움직이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당의 추천에 들어가신 분들이니 정말 직을 걸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하시고 좀 논쟁이 되더라도 좀 큰 소리도 내시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여론화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 전체적인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말씀도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직책이 갖고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이든 아니면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책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들의 의사나 생각들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